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마무리를 지었던 그 임플란트 시술 증례를 가지고 치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임플란트를 심고 뭐 이렇게 뼈 이식을 하고 이를 만들었다. 이러면은 이게 뭐 치과 의사를 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일반 그 시민들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보다는 이게 윗니는 이가 하나도 없어서 이를 다 빼고 전체 임플란트를 심었었고요. 아래는 크라운을 몇 개 하고 양쪽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마무리를 했던 증례인데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10개월 동안 10개월이라는 치료 과정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뭐 제가 환자 입장이라면 그 불편감이라든지 뭐 그 기간 동안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내용을 진행을 해볼게요. 처음 치과에 내원하셨을 때 모습입니다. 예, 작년 3월에 시작해서 올해 1월에 끝났으니까 거의 10개월 가까이 치료를 진행을 하셨는데 윗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셨을 때 보시는 것처럼 빨갛게 잇몸이 많이 부어 있고 치아들이 치주염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어서 살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니 같은 경우도 군데군데 파여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신경이 드러나서 많이 시리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오셨을 때 엑스레이 사진을 같이 보실게요. 엑스레이 사진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문제가 위에는 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남아 있어서 아래 이 같은 경우는 양쪽 끝에 어금니가 물리는 윗니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솟아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잇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와이어로 하얀 거 보이시죠? 와이어로 치아들을 목을 묶어놨는데 글쎄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옛날에 하던 방법인데 이렇게 묶었을 때 치아를 고정하는 효과보다는 뭐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물질로 작용해서 이쪽에 음식물 같은 게 잔뜩 끼어요. 치석도 잘 생기고 그러면서 잇몸이 더 안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잇몸 뼈가 좀 많이 녹아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윗니 같은 경우는 치아들 사진에서는 애매하지만 치아들 끝에 염증도 있고 잇몸 뼈 자체가 많이 녹아 있어서 많이 흔들리고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윗니 같은 경우는 전체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서 윗니를 만들어 주기로 했고 아래는 잇몸 뼈가 많이 녹아서 흔들리는 양쪽 어금니 게다가 솟아있기 때문에 윗니를 아랫니가 그만큼 솟아있다는 거는 윗니를 그만큼 밑으로 내려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양쪽의 어금니 흔들리고 솟아있는 양쪽의 어금니는 발치를 하고 이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원래 이제 그 성인 남성, 성인 여성, 성인의 경우에 치아가 28개가 있어요.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7개씩 치아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7개를 다 만들지는 않고 6개씩 총 24개의 치아를 만들어서 치료를 마무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7개냐 6개냐의 문제는 글쎄 6개만 있어도 치아를 그 기능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교과서에서는 그 쇼튼드 아치라는 이게 이제 짧아진 아치죠. 이게 위에서 보면 치아를 위에서 보면 예를 들어 이런 치아가 있으면 위에서 보면 마치 활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현으로는 턱 악자를 써서 턱 악자에 화살궁자를 써서 아니 활궁자를 써서 악궁이다. 턱에 있는 활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악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아치예요. 영어로는 아치라고 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쇼튼드 아치는 이제 짧아진 아치가 되겠죠. 악궁. 원래는 7개씩, 이것도 지금 6개인데 7개씩 치아가 있는 게 정상적인 길이의 악궁이다라고 하면, 쇼튼드 아치는 5개씩만, 작은 어금니까지만 이를 만들어서 위아래 5개씩 총 20개의 치아를 회복시켰을 때 씹는 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28개가 다 있는 경우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그 한때 뭐 20개의 치아를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어금니가 하나씩 더 있는 거는 씹는데 훨씬 더 힘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서, 크게 뼈가 없는 경우에는 크게 무리하지 않고 24개의 치아를 만드는 걸 목표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그 옛날에 2080 있었잖아요. 2080 치약 이름도 있는데 80세까지 20개의 치아를 유지하자. 이게 이제 이 20개가 이 쇼튼드 아치 이쪽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 오셨는데 제가 10개월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랫니는 그 이를 빼더라도 밑에 뼈가 충분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윗니 같은 경우는 염증이 심해서 이를 뺀다고 했을 때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준비했던 동영상들을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임플란트를 심는 시기에는 저희가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이를 발치하고 바로 심는 경우, 두 번째는 6주에서 8주의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 세 번째는 3 내지 4개월을 기다리는 경우인데요. 바로 심는 경우는 이를 빼더라도 그 밑에 뼈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바로 심습니다. 즉시 식립을 진행을 하는데요. 바로 심게 되면 장점이 많아요. 수술을 한 번에 끝낼 수 있고 치료 기간이 그만큼 단축되고,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2달의 시간 동안 임플란트가 뼈와 굳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 2달에서 이를 만들고 뭐 본 뜨고 하다 보면 한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2.5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즉시 식립을 하게 되면 치료 기간이 2달 반이면 끝나지만 6주, 8주를 기다린다고 치면 2달이잖아요. 그럼 치료 기간이 플러스가 돼서 4.5개월. 3, 4개월을 기다린다. 그러면 5.5에서 6.5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즉시 식립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어떨 때 2달을 기다리고 어떨 때 서너 달, 넉 달을 기다리느냐.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케이스예요. 잇몸뼈가 많이 녹아있고 염증도 심하고 해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케이스면, 뼈 이식이 성공하려면 이식한 뼈를 잇몸으로 잘 덮어줘야 되는데, 이를 빼게 되면 구멍이 뽕 뚫리잖아요. 이 뽕 뚫린 구멍이 잇몸으로 다시 아무는 시간이 2달입니다. 그래서 2달 기다렸다가 잇몸이 아물면 잇몸을 열고, 이제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를 부분적으로도 임플란트가 심을 수 있는 뼈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경우겠죠. 그럴 때는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뼈 이식을 해서 잇몸을 덮어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4개월을 넘게 기다리는 케이스는 아예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 자체가 없을 때, 뼈가 어느 정도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뼈가 아무는 시간이 4개월입니다. 그래서 즉시 혹은 2달 혹은 4개월은, 즉시는 뼈가 충분했을 때, 2달은 뼈는 부분적으로는 있고 잇몸이 아무는 걸 기다려야 될 때, 4개월은 아예 뼈가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윗턱 같은 경우는 뼈 자체가 많이 없었고 일단 뼈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윗니는 발치하고 이분은 3개월 정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래는 여기하고 얘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여기는
즉시 식립을 했습니다. 자,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윗니를 다 뺐어요. 그러면은 일단 틀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틀니를 만들고, 틀니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래 이가 잘 넓은 부분에서 받쳐줘야 위에 틀니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래 이가 없으면 위에 틀니를 쓰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이가 바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치료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일단은 이를 빼고 이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었고, 아직 윗니는 빼기 전인데 윗니를 발치를 하고 기다리는 3개월 동안 일단 틀니를 어느 정도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3개월이 아니라 3개월 후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또 2 내지 3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탈하면 거의 반년에 가까운 시간을 위에 이가 없이 틀니를 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래는 즉시 식립을 하고 또 바로 치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은 이 로스가 되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의 불편감을 조금 더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간 무리한 감은 있지만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바로 임시치아를 연결해서 일단은 틀니와 함께 쓰실 수 있게끔 했어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는 윗니가 틀니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치아보다는 틀니에 힘이 좀 덜 가해지니까 아래 임플란트에도 자연치아가 부딪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약한 힘으로 작용을 하니까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두 번째는 요즘 임플란트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뭐 회사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이 즉시 임시치아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개원해서 진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임플란트를 제가 100개를 시술했는데 이게 하나라도 탈이 나면 난감해요. 되게 하나라도 탈이 나면 되게 난감하거든요. 환자분 뵙기도 참 죄송스럽고, 이게 항상 제가 예전에 무슨 책을 읽었는데 그 안정지향적인 사람과 성장지향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예를 들어 광고업계나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지만, 의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다간 큰일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의료 입장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기보다는 하나의 실패라도 없게끔 안정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즉시 임플란트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케이스는 윗니도 틀리고 임플란트 자체도 굉장히 건강한 뼈에 고정이 잘 나왔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즉시 기능을 시켰었고, 결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윗니를 빼고 기다린 후에 이제 잇몸도 잘 아물어서 뼈 이식과 동시에 위에 임플란트를 심었던 모습입니다. 이것도 이가 없을 때, 하나도 없을 때 이 임플란트를 몇 개를 심어야 될까요? 이것도 많이 이제 하는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4개, 6개, 8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개면 임플란트가 좀 약하니까 4개를 묶어서 틀니를 하는 식으로 임플란트 고정성 틀니로 진행을 했었고, 6개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하이브리드 타입의 보철을 했었고, 8개는 원래 치아 형태대로 뭐 2부분이나 3부분으로 나눠서 이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컨셉들도 많이 바뀌고 합니다. 임플란트 자체도 굉장히 이제 표면도 좋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2개 이 만들고, 여기 2개로 이 만들고, 3개로 이 만들고, 3부분으로 쪼개서 원래 치아 모양대로 고정식으로 7개를 심고 임플란트를 심고 이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는 이제 치료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는 처음 발치하고 약 한 3개월인가 3.5개월 정도, 석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여기까지가 진행이 됐었고, 이 상태에서 다시 이게 이제 아랫턱 같은 경우는 뼈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고 뭐 지금처럼 즉시 이를 연결하기도 하고, 길게 기다려야 2달 이내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위턱 같은 경우는 뼈가 좀 물러서 혹시 몰라서 이분은 3개월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임시틀리를 쓰시면서 임플란트가 뼈와 결합되는 시간들을 기다려 주었고요. 총 치료 시작하고 6.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2차 수술이라는 걸 진행을 해서 더 이상 뺀다 꼈다 하는 틀니가 아니고 임플란트에 고정되는 임시치아를 연결해서 또 사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치아를 쓰는 이유는 이가 지금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최종리가 덜컥하고 들어가면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수정이 필요하면 최종 치아는 뭐 지르코니아나 뭐 메탈 세라믹이나 이런 그 단단한 재료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깎고 덧붙이고 수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임시치아를 통해서 환자분께서 그 발음이나 뭐 씹거나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이제 최종리로 진행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임시치아가 있는 상황이 다른 뭐 작업을 하는데도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치아를 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임시치아 상태에서 한 거의 2달 가까이 임시치아를 조정하고 뭐 적응해 보시고 하시면서 크게 불편감이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최종리 본을 떠서 최종리로 마무리를 합니다. 최종 치아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엑스레이 모습인데요. 이와 같이 임플란트에 연결해서 여기서 이렇게 끊어졌고 여기서 끊어져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추후에 유지나 보수할 때 그 어려움이 없게끔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아래도 그 신경치료하고 씌운 이들이 하얗게 보이는 것들은 이제 치료를 했던 치아들이에요. 그래서 씌운 것들도 보이고 하는데, 참고로 이게 지금 최종인데 아랫니 잘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처음 이를 빼고 심었을 때인데 뿌리에 그 모양이 그대로 약간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뼈가 좀 어둡고 아직 아물질 않았을 때인데,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원래 이를 뺀 자리는 뼈가 잘 차오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런 그 아무는 걸 도모하면 시간 지나면 보시는 것처럼 뼈가 잘 아물어 있는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시 식립은 이미 발치한 자리는 뼈가 잘 아물 거고,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그 뼈가 아무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크게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뼈가 괜찮다면 즉시 식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립은 하는데 이를 바로 만드는 거는 조심스럽게 진행을 한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입안의 모습입니다. 뼈가 좀 많이 녹아 있었고 뼈 이식을 했지만 그 흡수된 뼈의 양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를 만들 때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잇몸 색깔 나는 도자기를 이용해서 약간 마스킹을 해주었고, 그 어금니 쪽이랑 단단하게 이들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앞에서 본 모습이고요. 옆쪽에서 본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잘 마무리가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위에서 본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은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나사 구멍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총 7개의 임플란트를 심었고, 이런 식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나사 구멍은 추후에 뭐 임플란트를 풀러서 이제 뭐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소독을 한 번씩 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쉽게 풀어낼 수 있게끔 나사 홀을 형성했고 그 부분을 레진으로 채운 모습입니다. 이제 이가 하나도 없을 때 혹은 이제 치주염이 심해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다시 해보면, 그 이제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왜 전후 사진 딱 보여주고 이렇게 이가 없었는데 짠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짠 하고 예쁘게 만들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특히 이가 하나도 없고 막 뼈 이식도 해야 되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이분도 이제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임시치아가 들어가기까지 대략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임시치아를 써야 되잖아. 임시 틀니를. 이 틀니라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임시 틀니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쓰기 위해서 아랫니에 즉시 임시치아를 연결해서 조금 더 그래도 틀니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적응하실 수 있게끔 심지어는 틀니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는데 틀니를 한 몇 달 쓰시더니 이제는 틀니 가지고 이것저것 잘 드신다면서 뭐 살도 오히려 쪘다고 그냥 틀니로 할까봐요 뭐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나중에 다시 임플란트 하니까 아 입천장을 덮는 틀니는 못 쓰겠구만요 뭐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그래도 뭐 할 수 있으면 임플란트가 제일 좋은데 어쨌거나 치료 중간에 썼던 틀니도 비교적 잘 적응해서 그 이 긴 치료 기간 동안에 그런 공백들이 없이 비교적 잘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뭐 치과 홈페이지나 이런 데 봤을 때 전후 사진 딱 봤을 때 물론 저는 이랬는데 전에는 막 이렇게 막 심란했는데 후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이를 잘 만들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그 중간에 그 기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뭐 심지어는 임플란트 하시고 1년 넘게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제 빨리 끝내드리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혹은 1년 반이란 시간 동안 틀니나 이런 것 임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막 그런 부분들이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내용의 어떻게 보면 주제, 핵심 뭐 그런 거고요. 네. 오늘은 그 치료 기간이 길었던 그 위에 전체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됐다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